그래서 농사를 제껴두고 도시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김포 슈퍼 주인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아서 4년 전 원미동, 바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어엿하게 김포 쌀상회, 그러니까 원래는 쌀상회, 쌀만 팔았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고향 동네 쌀을 받아다 파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작게 쌀만 파는 정도였지만 다음해에는 연탄 배달까지 확장이지요. 한 단계 한 단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연탄 배달까지 일을 벌일 만큼 내외간이 부부 경혼의 아버지, 엄마, 부부, 내외간이 모두 억척스럽고 성실한 일꾼. 자, 이 김포 슈퍼 부부에 대한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아주 억척스럽다. 억척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질기게 아주 일을 해내는 걸 우리가 억척스럽다라고 하잖아요. 억척스럽고 성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성품 또한 모난데 없이 두루뭉실하여. 그러니까 막 너무 돈 버는 거에 이게 뭐 몰입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성격이 좀 거칠거나 좀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김포 슈퍼 내외는 일도 성실하게 하지만 성격도 두루뭉실하여 어른 알아볼 줄 알고 노상 웃는 얼굴이어서 원미동 사람들에게 고루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김포 슈퍼의 개업, 이게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의 모든 사건의 뭐 발단,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이래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라도 사주면서 부지런한 내외의 앞날을 격려해 주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일부러 찾아가서 그냥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라도 사주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따뜻한 인정,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포 슈퍼가 되었구나. 자, 김포 슈퍼가 개업 기념으로 돌린 수수팥떡이 왜 옛날에는 이사 오고 뭐 이렇게 개업하고 그러면 왜 그 동네 분들한테 떡 돌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수팥떡이 도시로도 넘었다는 말을 입증하기나 하려는 듯 그날은, 그 개업일에는 아이들마다 모두 입가에 팥고물을 묻혀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인정이 있고, 이 김포 슈퍼를 개업한 이 경원에도 좀 마음이 넉넉해서 개업 때 굉장히 떡을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돌렸다. 뭐 이런 따뜻한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뭐 괜찮은데? 뭐 이게 티격태격 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데 뭐 서로 축하해주고 또 뭐 고맙다고 또 뭐 떡도 돌리고 나름 분위기 괜찮습니다. 큰 길가에 번듯한 슈퍼마켓은 아니지만 그래도 옹색하다라는 건 좀 작고 비좁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옹색하다라고 하는데, 옹색한 꼴은 면한 가게를 꾸며놓고서 내외가지는 어찌나 벙실벙실 웃어대는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라고. 이웃의 세탁소 여자가 사람들마다의 귀뜸을 해주기도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김포 슈퍼가 개업을 했구나. 자, 이제 그들은 김포 슈퍼 주인 경호네, 이제 그들은 그 큰 가게를 꾸려나가면서 더욱 착실히 돈을 모을 것이라고 강남 부동산의 고흥댁, 여기 뭐 강남 나왔다고 해서 어머 서울 강남인가 봐. 그냥 부동산 이름이 강남이에요. 강남 부동산의 고흥댁.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꽤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흥댁 아줌마가 조금 마음에 들어요. 이제 고흥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아주머니의 출신 지역을 따서 뭐 예전에는 뭐 어디 천안댁, 뭐 어디 부산댁, 뭐 대구댁, 뭐 광주댁, 왜 그 출신 지역을 따서 이렇게 이름 대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고흥 출신인지 고흥댁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 아주머니의 역할이 아주 재미있는 역할입니다. 자, 고흥댁 같은 이는 경호내, 여기 이제 나오죠. 경호내, 김포 슈퍼 주인 경호내의 성공을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다. 원미동 거리에서는 하기야 모처럼 보게 되는 사업 확장. 모처럼 보게 되는 사업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그저 뭐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동네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원미동 사람들의 형편이 쭉 나와요. 겨울철 추운 날씨가 제 아무리 기승을 떤다 해도 손님만 북적거리면 누군들 유선방송, 그 유선방송 앞부분에 나왔죠. 1980년대를 알려주는 거. 흘러간 중국 영화에나 매달려 있을까. 봄, 가을 잠시 반짝 일손을 재촉하고 나면 그뿐이 원미 지물포. 이제 지물포가 왜 벽지나 장판 이런 거 파는 가게잖아요. 필름 현상의 고작인 행복사진관, 건전지나 형광등 몇 개 파는 정도인 써니전자 주인들이 썰렁한 가게라고 하는 건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없다라는 건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미동 거리에 가게들은 좀 많은데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것도 다 추워서가 아니다. 춥더라도 손님만 많으면 북적북적 하겠죠. 손님이 없어서. 다 까닭이 있어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까닭?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정육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있을 건 다 있어요. 슈퍼 있지요. 부동산 있지요. 뭐 앞에 잠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슈퍼 있지요. 부동산 있지요. 그 다음에 지물포, 사진관, 뭐 전파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정육점. 뭐 정육점이 어쩌나 저쩌나 해도 돼지 방근자리 손님이나마 해걸음에는 심심치 않게 모여드니 돈이 아쉽진 않겠지만 겨울에는 퍼머머리 잘 안 나온다고 미용실도 있네요. 미용실마저 드라이 손님 몇에 매달려 난로의 연탄만 축내고 있는 형편. 어떤 형편? 난로의 연탄만 축내고 있는 형편이라는 건 장사가 잘 안 되는 형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형 원미동 거리 어느 가게나 다 그렇지만 특히 강남부동산. 고흥댁 아주머니 가게. 강남부동산은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 벌써 몇 년째. 그 좋던 벌이는 다 옛말이고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고 있는 형편.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난로의 연탄만 축내고 있다. 파리만 날리고 있다. 둘 다 장사가 잘 안 된다 라는 뜻이죠. 자, 형편이 언제나 나아질지 그거조차 까마득했다. 자, 이렇게 다들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포 슈퍼는 확장을 해서 개업을 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자, 싹싹한 경호 엄마는 100원짜리 꼬마 손님한테도 일일이 뻥튀기 한 장씩을 선물로 주었다. 입에다가는 언제나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를 매달아 놓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와도 활짝 웃는 낯에 고분고분 응대하여 손님들 비위를 잘 맞춰주었다라는 뜻이죠. 왜 우리 같은 가게라도 투명한 가게보다는 막 손님이 웃으면서 뭐 작은 거 사도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그러면 괜히 한 번 더 가고 싶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아주 싹싹한 경호 엄마. 그럼 경호 아버지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겨울철이라 밀려드는 연탄 주문으로 신새벽부터 해걸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근데 그 연탄 배달 틈틈이 쌀 배달도 지체 없이 해치우고 야채를 받아오기 위해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큰 시장으로 내달린 모습은 일견 대견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경호 아버지는요 더 바빠요. 지금 보시면 연탄 배달하지요, 쌀 배달하지요, 또 야채도 가서 배달해 와서 싱싱한 야채로 배달해 와서 그것도 팔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인은 싹싹하고 남편은 부지런하고 이러니 성공할 수밖에. 자, 그래서 생필품 외에도 채소며 과일을 종류대로 팔고 있는 터라 가게는 그럭저럭 매상이 오르는 눈치.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시장이 먼 탓에 어지간한 창거리는 가게에서 구입하는 원미동 여자들 사이에 이 김포 슈퍼 부식값이, 자, 요 반찬값이 오히려 그 멀리 있는 시장 상인들보다 오히려 싸다? 가까운데 가격이 싸. 그 다음 두 번째, 채소나 과일들도 모두 싱싱하고 질이 좋더라는 소문. 그거 잘 보세요. 가까운 곳에 값싸고 물건 싱싱한 슈퍼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원래 이 동네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제 슈퍼라고 하는 원래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김포 슈퍼 개업하고 축하해주고 물건 좋고 뭐 싹싹하고 뭐 사람 부지런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김포 슈퍼 가서 물건 사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원래 이 동네에 형제 슈퍼라는 슈퍼가 있었다라는 걸 깜빡 잊었다라는 거죠. 자, 그 형제 슈퍼의 주인은 김반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은 김씨고 이름 반장 아니에요. 반장은 이름 아닙니다. 직책 이름이에요. 이제 28. 역시 싹싹한 총각. 여기는 또 주인이 28살의 싹싹한 총각이구나. 23통 5반을 손바닥 안에 꿰뚫고 있는 반장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반장 하고 부릅니다. 자, 때문에 동네에 잡다한 사건에 그가 끼이지 않는 법이 없다. 반장이니까. 자, 그의 형제 슈퍼 어떤 곳이냐? 28살의 총각이 운영하는 슈퍼잖아요. 자, 4명의 어린 동생. 다리골절로 식정을 잃은 아버지, 잔소리 많은 어머니, 팔순의 할머니, 어이구야. 어깨가 무겁겠지요. 이 슈퍼 하나 운영해서 거두어야 되는 가족의 수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4명의 어린 동생,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7명, 자기까지 8명. 이 슈퍼에서 물건 팔아서 8명의 식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식구가 복잡한 만큼 가게도 복잡하여 누구 말대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만물상이면 틀림없지만 기득권을 가진 가게. 원래 이 동네에는 형제 슈퍼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가게답지 않게 적잖이 무질서하고 부식의 신선미도 떨어지는 편. 아이고야. 근데 김포 슈퍼는 깨끗하지요. 물건 싱싱하지요. 게다가 가격도 싼 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 슈퍼를 잊을 만도 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김포 슈퍼 쪽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뭐든 새 것이 역시 새 맛으로 좋은 법. 새 것, 김포 슈퍼. 새 것이 새 맛으로 좋은 법.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김포 슈퍼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김반장이 그처럼 재빠르게 쌀과 연탄을 팔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김반장 형제 슈퍼는 쌀 연탄을 안 팔았습니다. 왜? 그 전까지 김포쌀 상회가 쌀과 연탄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품목이 겹치지 않으니까 경쟁이 아니었죠. 서로 사이좋게 지냈겠죠. 근데 김포쌀 상회가 김포 슈퍼가 되면서 파는 물건 품목이 겹치니까 형제 슈퍼 입장에서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 나도 쌀과 연탄을 팔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말 그대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쟁은 곧 갈등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지난 가을 김반장은 작은 짐차를 하나 샀다가 한 달도 못 되어 사고를 저질러 그 뒷수습에 바짝 쪼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건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뜻이야. 물건도 실어 나르고 채소나 과일을 산지에서 밭대기를 할 작정으로 모아놓은 장사 미천을 다 털어서 치렀던 것인데 그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합의를 보고 피해자 보상도 해주고 이것저것 뒷걸망을 하는데 차는 물론 게다가 빚까지 수월찮게 얻었다는 내막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김반장은 형편상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할 만한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쌀과 연탄을 팔기 위해선 쌀과 연탄을 어디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형제 슈퍼로 갈까요? 김포 슈퍼로 갈까요?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게는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느냐? 서로 가격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내리겠죠. 저 가게보다 더 싸게, 나는 저 가게보다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 이야기가 뒤에 쭉 이어지게 된다. 나중에 한번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저하고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중심 인물들의 사정에 대해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지요. 경호네가 어떻다. 지금 보신 것처럼 김반장네가 어떻다. 죄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자, 요건 맞고 2번. 경호네는 충청도 산골에서 상경하여 크게 성공을 해서 대형 슈퍼를 개업했다. 답은 2번이에요. 대형 슈퍼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 쌀 팔았어요? 한쪽에서 연탄 팔았어요? 그거 조금 확장해서
동네 슈퍼. 그러니까 여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대형 슈퍼, 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 마트 이런 거 상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대형 슈퍼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뭐 김포상류는 처음에 쌀 그러다가 연탄 맞고요. 김반장은 형제 슈퍼 운영하면서 동시에 반장 직책도 수행하고 있어 사람들이 김반장 부른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가나다에 나타난 경호 엄마의 성품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이 경호 엄마, 경호 아버지 두 사람 다 부지런하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억척스럽고 막 아예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없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답은 1번입니다. 여기 지금 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몹시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막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굉장히 끝까지 고집을 피우도록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걸 우리가 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아래 억척스럽다, 성실하다, 싹싹하다. 이건 아예 본문 중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라에 나타나는 김반장의 성격은 했습니다. 라에 보시면 그 우리 앞에 살짝 보여드릴까요? 김반장 이야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역시 싹싹한 총각이다. 그리고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실 김반장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답은 1번 억척스럽다. 그러니까 김포슈퍼, 형제슈퍼 두 가게 주인들의 공통점. 이 작은 동네에서 먹고 살기 위해 두 가게 모두 억척스럽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은 이 소설에 대한 어느 비평가의 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 작품 원미동 사람들은 11편의 이야기가 다 원미동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같은 곳을 배경으로 하고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좀 더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제목이 다르고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단편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미동 사람들은 연작 소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교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했는데 3번이에요. 가난한 동네 이웃 간의 갈등, 이해. 그래서 뭐 나중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마을 아주머니들끼리 이야기 속에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히 같이 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1980년대에도 도시 외곽에 소시민들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자기네들끼리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 이렇게 티격태격 아웅다웅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깡쌤 저와 함께 오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 감상해 보셨고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진짜 전체 이야기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으니까 시간 되실 때 나머지 생략되어 있는 본문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